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토요일 KBS 뉴스 구상공입니다. 신임 한국관광공사 시카고 지사장에 조덕현 씨가 취임됐습니다. 조덕현 신임 지사장은 중서부 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늘린다는 목표로 전략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기자입니다. 김군술 지사장이 3년 임기를 마친 한국관광공사 시카고 지부에 조덕현 신임 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조덕현 신임 지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6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연장자, 기업인 등 타깃별 테마를 선정해 한국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을 찾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연구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관광, 우리 에듀케이셔널 투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더욱더 확대시켜가지고 한국을 가장 좋은 필드 트립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카고 부임 전 한국관광공사 전략상품개발팀에 근무했던 조덕현 지사장은 한국에서부터 주도해온 메디컬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투어 프로그램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타인종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부담스러운 미국 의료비 대신 저렴하면서 수준 높은 한국의 의료 기술을 이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 여행사와 온라인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한국 여행 정보를 제공해 한국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엑스페디아.com이나 어비치.com, 트래블러스티.com 같은 그런 큰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을 많이 알리고 판매하는 그런 일에 주력해야 될 것이며, 이임하는 김군술 지사장은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공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흥미 위주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세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한국을 홍보한다는 관광공사의 계획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올해부터 3주 앞당겨 시행되는 일광절약시간제 썸머타임이 일요일인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썸머타임 해제 시기 역시 예년 10월 마지막 주에서 일주를 더해 11월 첫째 주로 늦춰졌습니다. 썸머타임 시작으로 오늘 자정을 넘어 새벽 2시가 3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일요일 종교활동 시간에 늦는 등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취침 전 미리 1시간을 당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가 올해부터 3주 빨라지면서 자동으로 변경 시간을 인식하는 프로그램들도 혼선이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각 회사들은 새 썸머타임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자동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만큼은 컴퓨터나 셀폰 등이 인식한 자동 변경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썸머타임 시작으로 한국행 대한항공의 시카고 출발 시간이 오전 11시 45분에서 오후 12시 45분으로 1시간 늦춰지고 아시아나 항공은 출발 시간에 변동이 없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어제 열린 한미상록회 윷놀이대회 입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윷놀이대회는 60명의 연장자들이 참여한 토너먼트제로 예선과 결선을 치렀습니다. 경기 결과 상록회 김순 회장이 한 판의 육모가 이어지는 행운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등에는 이석호 씨, 3등 장호경 씨가 올랐고 김영순 씨와 민순여 씨가 각각 4등과 5등을 차지했습니다. 입상자들에게는 상록회에서 마련한 VTR, CD 콤보, 가습기와 핸드백, 여행용 가방 등이 부상으로 수용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윷놀이와 비슷한 놀이를 즐기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함께한 한국 아메리칸 인디언 윷 페스티벌로 대회가 열려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윷놀이 대회에는 샬리스 부족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참가했으나 아쉽게 예선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교육계 종사자들의 최대 조직인 일리노이 교육협회 IEA가 최근 발표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의 공립학교 지원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간 공공교육 개선에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이번 블라고야비치 주지사의 계획은 일리노이주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교육 지원입니다. 주지사는 매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처지고 있으며 일리노이주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켄 스완슨 IEA 회장도 주지사의 이번 계획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고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주정부의 장기 계획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의 예산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2008년 교육 예산으로 총 15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IEA 발표에 앞서 시카고 공립학교협의회와 시카고 교사연합이 주지사의 이번 계획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모기지 금리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CNN머니는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중국 등 글로벌 증시 급락세가 모기지 이자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8일까지 지난주 동안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6.14%를 기록하면서 0.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융자에 많이 이용되는 15년 만기 고정금리도 지난주 0.06포인트 떨어지면서 5.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변동금리는 5.9%를 기록하고 있으며 1년짜리 변동금리도 0.02%포인트 하락한 5.47%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모기지를 갚지 못해 주택 차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전국 은행들의 모기지 연체율은 2.11% 증가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LA를 비롯해 클리블랜드와 필라델피아, 덴버, 뉴욕주 등에서 차압되는 주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원에서 논의 중인 종군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현재 하원에 제출된 일본의 군대 위안부 비난 결의안이 이번 달에 하원 외교위원회에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의 발언을 이용해 현재 외교위원회 50명 의원 가운데 36명이 이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 하원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회가 정식 사과를 하고 총리가 승인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들은 그동안 결의안을 반대해온 의원들까지 일부 결의안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종군 위안부 결의안이 이달 안에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하원 전체 회의에 회부돼 심의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첫 흑인 대통령을 꿈꾸는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에 대한 언론들의 집중적인 검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바마 의원이 지난 2005년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 개발 회사 등 자신의 후원들이 관련된 2개 회사의 주식을 5만 달러어치 매입했고 이후 의회에서 질병 퇴치를 위해 연방기금이 더 지원돼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보스턴 글로브지는 케임브리지와 소모빌에 오바마의 법률 위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하버드 법대 시절 오바마가 미납했던 주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자동차세로 493달러 이상을 지난 1월 말에 한꺼번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는 케임브리지시에서 주거 지역 내 무허가 주차와 미터기 요금 초과 등 총 17장의 위반 티켓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바마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언론들의 검증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대상으로도 2번의 이혼 등 사생활에 대한 언론의 집요한 검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 방지라는 이유로 개인 전화 통화를 무차별 도청하고 금융거래 정보까지 마구 들춰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FBI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FBI가 연방애국법에 명시된 테러범과 스파이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의 한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FBI는 영장 없이도 테러 용의자나 스파이 행위자에 대한 기록과 전화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긴급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또 개인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발급받아온 보안문서의 건수를 고의로 축소해 의회에 보고해왔습니다. 실제로 FBI는 9.11 전인 지난 2000년에는 8,500건의 보안문서를 발급받는 데 그쳤으나 2003년엔 3만 9천 건, 2004년엔 5만 6천 건으로 보안문서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번 FBI 파문과 관련해 로버트 뮬러 FBI 국장을 경질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차세대 리더의 주역이 될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지구의 회원들이 정기 모임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를 주축으로 한 1.5세 그룹인 이들은 한미연합회 활동을 통해 1세와 2세 간 교량 역할은 물론이고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애틀랜타 KTN의 전형현 기자입니다. 30대 젊은이들이 3-4-5 무리를 지어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은 채 1.5세 그룹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석자 모두 젊은이들만이 갖고 있는 진취성과 적극성을 풍기며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최근 4대 신임 회장단 출범으로 임원진이 새롭게 바뀐 한미연합회 애틀랜타 지부가 회원 영입을 위한 친교 모임을 지난 토요일 저녁 뉴욕 비스트로에서 마련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회원 단합과 이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보다 많은 1.5세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We're considering this year as a somewhat of a KAC 2.0, where we are really transforming from becoming much more than a networking organization to one that really cares about the events and the issues and the discussions that we need to be having as a community and the actions that we need to be taking together. And we can't do it alone. 특히 올해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한미연합회 전국 총회를 비롯 유권자 등록과 종군 위안부 의회 상정 지지 캠페인 전개로 한인 커뮤니티 권익 신장에도 발벗고 나설 계획이어서 회원 영입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our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who don't know what the issues are. And so through events like tonight, we talk to them, tell them about the events that are important, and as they become more engaged, as they become members of KAC, we have a stronger, larger organization. 특히 회원 영입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 그동안의 부진을 씻기 위해 올해부터는 새 얼굴들이 손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될 전망입니다. This year부터 우리가 아이디어 처음 낸 게 welcoming community leader이라고 한 5-10명을 뽑아서 저희들이 좀 small group, 조그마한 그룹들 뭐 relationship을 build 할 수 있게 액티비티를 인바이트해서 하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늘릴 것 같아요. 이달 모임에 참석한 신입 회원들은 이 같은 모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비추며 협회 활동에 동참할 것을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50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38%, 바람은 북서풍이 시간당 평균 10마일 속도로 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1일 일요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가 예보됐습니다. 12일 월요일 구름이 끼면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가 예상됩니다. 13일 화요일도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39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2분입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오늘 잠자리 드시기 전 시간 맞추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그상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